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시청에서 그분이 이렇게 또 PPT를 저희가 좀 활용을 좀 한 건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인상적으로 그때 봤던 거는 아까 그 정책 중에 자기네가 실패한 정책이 이거다라고까지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기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저희 기관들에 대한 소개는 사실 저희가 가서 직접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사실 한 번만 듣고 저희가 다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도 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간략히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관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관은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우리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인력 기준이라든지 뭐 시설의 기준이나 이런 걸 이제 물었더니 이해를 못해요. 왜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따 잠깐 또 언급하긴 하겠지만 공공의 역할을 거의 민간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그냥 인준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민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자유롭기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게 먼저 스피텍스라고 하는 텐데 이게 이제 각 그 주마다 다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루체른에 있는 스피텍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제 시작됐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급도 그때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오래전부터 공공의 역할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전국망을 가진 대표적 기관이고 유사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니네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는지 없대요. 거의 없다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텍스는 이용자의 외래 진료 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이나 사고나 장애나 노령이나 출산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목표는요 집에서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전에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5일 정도 있는 걸 했는데 지금은 3일로 줄였대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서 우리가 근데 다시 암 환자들은 좀 전문적인 그런 치료나 약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을 스피텍스가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바로 그 병원의 시스템을 거기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목표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또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 스피텍스 조직 협회고 대부분 이 협회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그 시 내에 서비스 의무가 있는 그런 거와의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운영 허가하고 감독하는 거, 뭐 이런 정도까지만 지자체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간단하더라고요. 맨 위에가 이제 대의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위원회가 있고,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있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부서장들이라고 해서 뭐 요양과 간호와 관련된 거 또는 뭐 법과 관련된 거 이런 각각의 그런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부서장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스피텍스의 역할이기도 한데 사실은 거기 우리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CEO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이 CEO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스피텍스의 어떤 발전 강화 및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스피텍스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회원 조직들의 어떤 지원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위 레벨 작업의 조정 및 구현 즉 이제 공공에서 어떤 높은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로비 뭐 이렇게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회원 조직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에도 좀 더 강화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삼았다고 합니다. 또 이해관계 대표의 로비 활동,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홍보,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는 로비 활동, 즉 어쨌든 공공의 거를 받으려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계속 서비스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연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추가로라도 비용을 내서 내가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피텍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쉽게 이해는 안 되실 텐데 뭐 우리나라로 굳이 말하자면 뭐 방문 제가 기관이랄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텍스의 역할은 이제 요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자격증 발급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적이든 또 사적 부문의 어떤 서비스를 함께 여기서는 제공을 하고, 공공부문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닿도록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사적 부문 서비스는 특별하게 요청을 더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구분해서 추가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조금 더 내면 되는데요. 뭐 24시간 나는 계속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도 요청해 주고요. 다만 재원 부담은 공공이 99대 1 정도로 거의 99%를 공공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은 거의 사적에서는 민간에서는 없는 거죠. 또 공공에서 지원하다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이제 사적 서비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들은 각 주와 또 루체른 시와 개인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좀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더 부담하는 데 따라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핵심 서비스는 일단 설명하고 조언하고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간호, 개인 위생 쪽이고요. 케어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케어 서비스. 또 요구하는 사항, 서비스는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급성 및 과도기적인 어떤 치료, 또 하우스키핑 및 케어. 여기가 이제 핵심 서비스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용 스피텍스가 있고요. 아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종양학 치료라든지 완화 치료, 또 보조기구 대여 뭐 이런 거 저희도 좀 하고 있죠. 또 식사 서비스, 또 점심 보육센터, 외래진료소.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자동차 서비스까지 해줘요. 자동차도 이렇게 뭐 관리해주는, 그리고 가족의 보호자를 위한 구호 서비스, 또 엄마와 아빠를 위한 조언, 또 집에서의 발 마사지 서비스. 그 다음에 집에서 헤어 스타일링, 헤어도 해주고요. 외래 작업 치료, 또 임종자와 그들의 보호와 동행해주는 거, 친척들을 지원하는 거, 또 긴급 전화, 베이비시팅 및 육아, 청소, 아파트 청소, 정화 서비스. 굉장히 이게 좀 사적인 건데 이게 추가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 없이 앞으로 계속 원하면 만들어서 공공의 승인을 받고 계속 자기네들은, 민간은 사실은 더 많이 운영을 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요구되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간단히 설명을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CEO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는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 가까운 데 있는 취리 쪽, 이쪽은 독일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이 제네바 쪽은 프랑스어를, 불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3개국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은 독일어를 썼던가요? 그렇죠. 네, 독일어를 썼어요. 그래서 본인도 독일어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저희가 뭐 통역도 하고 본인도 설명을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다가 좀 답답했는지 이거는 독일어로 이건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통역자에게 물어봤는데 네,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청도요. 그 사진은 여기 지금은 없긴 한데 취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 깜짝 놀란 게요. 그냥 이런 빌딩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뭐 시청 이런 표시도 없어요.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막 찾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 좀 자연스럽게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요양원, 비바루체른 아이오프인데요. 여기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를 이제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그 식사하는 데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루체른 시가 소유한 비영리 공공 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즉 노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임시 또는 새 집이든 상관없이 필요에 맞는 숙박을 선택합니다. 단기로도 있을 수 있고 임시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새 집으로 그냥 아예 살 수도 있고요. 또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환경에서 경험이 풍부한 보살핌과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 제가 저희 이게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한 사람당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면 공공에서 받는 거랑 뭐 개인 부담 다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아마 우리나라는 한 3,4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근데 사실 가보니까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설명해줬던 사람이 라운드 시켜준 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간호사가 3년 하잖아요. 여기는 6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여도 높고 인력도 굉장히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바루체는 아예 장기 관리 및 유지 관리, 또 임시로 또 전문 개호 및 간호, 뭐 전문화된 완화 치료, 뭐 당일 및 단기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작년에 50주년이 됐습니다. 이따가 또 프로세네투트라고 나오는데 거기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랜동안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6개의 은퇴센터와 24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러 가지 아파트를 다 다녀보긴 했는데요. 스위스 중부의 노인을 위한 주거 및 요양 서비스의 선두주자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품질 간호와 간호에 전념하는 약 118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비어 있고 이렇게 통창으로 다 되어 있고 가운데에 이제 그 인력들이 있는데 이 전문 인력들이 그 한 3-4명이 거의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또 개인실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의 미션은 집에서, 그러니까 이 노인의 집에서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비바 루체르시의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공공 유틸리티 의무를 지닌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고자 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여기 특히나 이제 자율성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뭐 참여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또 직원들이 전문가로서 경쟁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고요. 또 참여를 유지하고, 특히나 이제 통합진료의 파트너 또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사후 관리 제공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 간의 조정도 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혁신적인 제안으로 작업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역량을 강화하다. 좋은 말은 다 써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좋습니다. 좋았고요. 그래서 노년기 집인 비바루체는 이제 노후의 주택과 생활,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도시 어디에서나 공적 위임을 받은 기관을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하는, 사실 굉장히 시설도 좋고요. 고급스러웠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무슨 이렇게 그런 뭐 파티 같은 걸 하고 계셨는데요. 거기 직원들과 그냥 솜사탕도 만들어서 막 먹고 막 얘기 막 깔깔거려 웃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 수의 66%가 자국민, 또 그 외 직원들은 이민자 외국인인데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개 동이 있는데 한 동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적자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또 한 가지 놀랬던 거는 저희가 설명하다가 어느 그 아파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동에는 비어 있는 동 있잖아요. 거기에 우크라 난민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는 뭐 사회적 합의 부분이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어려움 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숙련 노동자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택이 비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숙련된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 채용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금 심각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인력풀의 조성과 직원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년간의 실습 지도를 통한 전문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또 시장 환경과 또 디지털화 노인 정신의학과 서비스하고 현대적인 인프라, 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는 뭐 치매라든지 완화치료, 노인정신과 및 임시간호 서비스, 이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위원회 참여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인적 자원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장기 관리 및 유지 관리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환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결정적인 방식으로 삶을 형성하고 습관과 선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하려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간호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고려해서
자원과 기술은 목표가 있는 방식으로 또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첩성 운동이라든지 또 주제 관련 토론 라운드라든지 또 식사를 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개별화시켜서 계속 의견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든 또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을 받든지 그 안에 했든지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교회 성당 같이 이렇게 안에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시면요 거기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함께 사시다가 누가 이웃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뭐 당연히 와서 그 안에 안치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운 부분. 저희도 이런 부분까지 좀 되면 좀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간호는 당연히 뭐 전문 완화 치료 또 치매 환자를 위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힘들다. 자기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는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정기적인 회신, 간호 직원, 또 약국팀, 뭐 가정의사 간의 교류를 통해서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의 건강 치료를 제공합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계속 미션 비전으로 얘기한 것들이 자기네들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다. 아까 전문가들과 이게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요리도 있습니다. 뭐 사랑받는 대학 파트너, 요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케이터링 직원과의 교류도 가능하고요. 비바루체는 거주자 개개인의 필요를 고려하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그 요양원이 자기네가 자신 없으면 오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뭐 음식도 그렇고 뭐. 근데 자기네가 이것을 똑같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꼈고 또 사실은 이제 식사만이 아니라 원래는 거기에 계신 그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예비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오픈하고 시설도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치매 간호, 그래서 치매 간호는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족이 함께 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두고 있다고 해서요. 아늑한 틈새나 보호된 정원에서 휴양지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전문화된 완화치료 중증질환이신 분들이 당연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지만 뭐 목회적 보살핌까지 좀 긴밀하고 전문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연중 무휴로 당연히 원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시나 또는 단기 케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모든 주택의 모든 측면에 대한 모든 상담 세션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세입자와 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세입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서비스 중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적인 스피텍스와도 연계를 해서 가사 지원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스피텍스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간호사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요. 시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사실 좋은 데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전문가 간의 그런 소통 또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의 계신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의 반영 또 시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